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4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54년 전 아폴로 17호가 달을 떠난 이후 어떤 인간도 이 거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4월 6일 인류가 다시 왔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사적인 미션의 전체 그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발사부터 승무원 이야기, 오늘 벌어지는 달 플라이바이의 분 단위 일정, 그리고 한국이 이 미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것이 단순한 우주여행이 아닌지 이해되실 겁니다. 4월 1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6시 35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 4, 3, 2, 1 부스터 점화.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이제 달로 향합니다. 발사 통제센터의 이 한마디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SLS 우주발사 시스템, 높이 98m, 총 중량 2,600톤, 자유의 여신상보다 큽니다. 최대 속도 시속 39,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36초면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사실 이 발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올해 2월에 쏘려고 했는데 수소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한 차례 연기, 또 연기, 결국 세 번째 시도에서야 성공한 겁니다. 발사 9분 뒤 NASA 통제센터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4명의 승무원들이 달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 바로 옆 39A 발사대, 54년 전 아폴로 17호가 달을 향해 떠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역사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폴로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시 달에 간 우주 비행사들은 전부 백인, 남성,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54년이 지난 지금 아르테미스 2호에 탄 4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리드 와이즈먼, NASA 소속. 이번 임무의 지휘관입니다. 미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전체 미션을 총괄합니다. 두 번째, 빅터 글로버, 조종사를 맡았습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달 궤도에 도달한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로 기록됩니다. 세 번째, 크리스티나 코크, 임무 전문가입니다.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로 향하는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가 됩니다. 참고로 아르테미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여성 우주 비행사가 이 이름을 단 미션에 탑승한다는 것,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네 번째, 제레미 헨슨, 캐나다 우주국 소속입니다. NASA가 아닌 기관 소속으로 달 궤도 비행에 참여하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흑인, 여성, 외국인. 54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성입니다. 인류가 달로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비행 3일차. 이들은 우주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화제가 됐는데요. 위에서 보면 다 하나로 보인다. 지상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그냥 하나의 푸른 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4월 6일 이 미션의 하이라이트, 달 플라이바이가 바로 오늘 진행됩니다. NASA 공식 블로그에 공개된 분 단위 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모두 미국 동부시간 기준입니다. 오전 12시 41분 오리온 우주선이 달의 중력 영향권에 진입합니다. 달로부터 약 6만 6천 킬로미터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구가 아니라 달의 중력이 우주선을 끌어당깁니다. 오후 1시 56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웠던 인류 최연거리 기록, 지구로부터 40만 171km. 이 기록이 56년 만에 깨집니다. 오후 2시 45분 달 표면 관측이 시작됩니다. NASA 과학팀이 선정한 30개 관측 목표를 촬영하고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리엔탈레 분지, 달의 앞면과 뒷면에 걸쳐 있는 폭 약 960km의 거대한 크레이터입니다. 38억 년 전 거대한 천체가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후 6시 44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오리온이 달 뒤편으로 들어가면서 약 40분간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끊깁니다. 달이 전파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미션 때도 매번 겪었던 계획된 블랙아웃이지만 그래도 40분 동안 아무 연락도 안 되는 건 긴장될 수밖에 없죠. 오후 6시 45분 승무원들의 시점에서 지구너미 어스셋이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지구가 달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아폴로 승무원들 뿐이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인간의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오후 7시 2분 달 표면 약 6,553km 상공,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오후 7시 7분 지구로부터 약 40만 6,860km. 이 미션에서 인류가 가장 멀리 가는 순간입니다. 아폴로 13호의 기록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오후 7시 25분 지구도지 어스라이즈
달의 반대편 가장자리에서 지구가 다시 떠오릅니다. 동시에 통신이 복원됩니다. 아마 이 순간의 사진 한 장이 인류 우주 탐사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오후 8시 35분부터 9시 32분까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일어납니다. 우주선 안에서 바라보는 일식 상상이 되십니까? 오후 9시 20분 달 관측이 모두 종료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한국이 만든 것도 실려 있습니다. 케이라드 큐브. 한국이 개발한 초소형 큐브 위성입니다. 유인달 탐사 임무에 한국의 위성이 탑재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위성은 달 궤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지구 고궤도 약 200km에서 7만 km 사이에서 분리돼 독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뭘 하느냐? 바넬럼 방사선 벨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방사선 띠입니다. 이 구간을 지나야 달에 갈 수 있는데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측정하는 것이 케이라드 큐브의 핵심 임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반도체 소자도 함께 실렸습니다. 우주 공간의 극한 환경에서 한국 반도체가 얼마나 버티는지 내성 검증을 하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우주로 날아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한국이 단순한 참여국을 넘어서 탑재체와 데이터, 발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우주 공급망 파트너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 2022년 11월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워서 쏘았습니다. 우주선이 안전한지 방사선은 어느 정도인지 귀환할 때 280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를 견딜 수 있는지 무인 시험 비행이었고 성공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바로 지금 사람을 태워서 달 궤도 근처까지 갔다 오는 게 핵심입니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달을 근접 비행하면서 우주에서 인간의 적응력을 측정하고 우주선 시스템을 사람이 직접 검증하는 임무입니다. 아르테미스 4호 2028년 목표 이게 진짜입니다. 인간이 다시 달 표면을 밟는 임무 아폴로 17호 이후 56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NASA는 최근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 이른바 달 게이트웨이를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중단하고 달 표면에 직접 기지를 짓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향후 7년간 200억 달러, 한화 약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달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달에 기지를 만들면 그것이 화성으로 가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연료를 만들고 거기서 출발해서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지구에서 바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도 2030년까지 자국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프로젝트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달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국력 과시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달 자원, 우주경제 패권, 돈이 되는 우주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우주청 강경인 부문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유인달 착륙이 국력 과시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적 패권을 선점하려는 목적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달 플라이바이가 끝나면 내일 4월 7일 오후 1시 25분경 오리온 우주선은 달의 중력 영향권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구를 향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4월 10일에서 11일 사이 태평양 샌디에이고 해역의 스플래시다운 착수합니다.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우주선 표면 온도는 280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르테미스 1호 때 마네킹이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미션이 성공하면 2028년 아르테미스 4호에서 인간이 다시 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54년 전 아폴로 17호의 유진 선원이 달 표면에 마지막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왔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54년이 걸렸지만 인류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주 뉴스를 포함한 가장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